10장의 내용은 벡터 적분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선적분의 개념, 선적분과 적분 경로의 상관성, 그리고 중요한 정리들이 나오는데요. 그린의 정리, 가우스 발산 정리, 스톡스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선적분과 면적분, 최적분분 간의 변환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적분에 의한 벡터 적분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적분이라고 하면은 이런 모양으로 표시가 되죠. 예를 들면 정적분 같은 경우 A에서 B까지 fx, dx. 그런데 이것을 그래프로 대충 그려보면은 x에 fx에 뭐 이런 그래프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해서 이것의 결과는 이 면적이 되는 것이죠. 이때 적분의 그 직선은 바로 이 x축이 되죠. x축, 즉 dx라는 것은 바로 이 x축을 따라서 적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축을 따라서 적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적분이라는 것은 이것을 일반화 시킨 것으로서 이렇게 직선을 따라서 적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런 임의의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적분을 해보자 하는 것이 바로 선적분입니다. 따라서 어떤 공간상에 곡선 C가 있을 때 그것의 시작점을 라지 A라고 하고 끝점을 B라고 할 때 매개분수의 값은 T는 A라고 두고 T는 또 B라고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곡선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곡선을 따라서 이 구간만큼 적분을 해가는 것을 우리가 선적분 한다는 것이고, 이때 이 곡선은 매개변수 t를 사용하여 rt로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r로 묘사된 벡터 함수 라지 f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바로 빨간색 AB 구간, 빨간색의 AB 구간의 S의 선적분의 정의는 바로 아래와 같이 됩니다. 이쪽에서 일반적으로 fx, dx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벡터 함수 f 그리고 적분 인자, 여기서는 이제 x 방향으로 하나 방향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공간 3차원 공간을 생각하면 이것이 벡터가 나오죠. 그래서 dr 그리고 이 두 개를 닷 프로덕트 하고 그 따라가는 방향은 C 곡선을 따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따라서 적분을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R이라는 것은 매개변수 T 함수니까요. 이렇게 대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적분 인자를 이제는 매개변수인 T로 바꿔줘야 되죠. DT로. 따라서 연쇄 법칙에 의해서 DR은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적분 구간은 이제는 T이기 때문에 T는 우리가 A에서 B까지 이렇게 적분 구간이니까 A에서 B까지 표기를 할 수 있고, 따라서 이 부분만 살펴보면 이 부분이 바로 R의 미분값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정리를 하면 최종적으로 F R dt 인테그랄 AB까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F를 우리가 벡터로 되어 있는 것을 성분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적으면 이렇게 ijk라는 xy 지방의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고, 또 dr도 마찬가지로 성분별로 xyz 성분별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미분 r't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성분별로 되어 있는 것을 본식에다가 이렇게 다시 집어넣어서 풀이를 해보면 fr, dr, 인테그랄 c라는 것은 fr 여기서 넣고 dr 여기서 있는 것을 넣어서 닷 프로덕트를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dx, dy, dg를 매개변수 t로 나타내고 싶다. 예, 그러면은 바로 요 식을 성분별로 나타내면은 바로 f
그리고 미분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dt분의 dx 더하기 f2 dt분의 dy 더하기 x dt분의 dz, 그리고 이 구간은 a에서 b까지 이렇게 이용하면 간단하게 우리가 적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적분의 성질을 살펴보면 먼저 선적분에 k라는 상수배가 곱해지면 이 상수는 바깥으로 나가서 이렇게 위치하고 이것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k를 곱해주면 됩니다. 또 함수가 덧셈으로 결합이 되어 있을 때는 각각 이렇게 분배를 해서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C라는 경로가 C1과 C2의 경로의 합으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나눠졌을 때 여기가 C1이고 이것이 C2고 이 전체가 C라고 할 때 C 전체에 대한 적분 값은 C1에 대해서 적분한 것 더하기 C2에 대해 적분한 것, 즉 경로에선 덧셈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통상적으로 선적분은 적분 경로에 따라서 적분 값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시작점이 A이고 종점이 B일 때 경로를 여러 가지를 가져갈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C1, C2, C3 이 시작과 종점이 같아 하더라도 경로가 달라지면 적분 값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식이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이 식입니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일 경우는 적분 경로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같은 값이 나오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바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분, 선적분의 공식을 만약에 이런 성분별로 곱으로 나타낸 다음에 한번 살펴보면 저희 첫 번째 케이스가 바로 어떤 함수의 그레디언트가 될 때 적분 값은 경로에 상관없이 값에만 상관없이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함수 small f가 있을 때 그것의 gradient, 즉 기울기를 del f라고 적죠. 그것을 우리가 벡터 함수라고 적으면 이때 f1, f2, f3는 각각 del f니까 이렇게 나타내지게 됩니다. 이것을 위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즉 이것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해서 해보면 이게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df라는 기록이 나오죠. 자, 이것은 바로 뭐냐면 f, b 빼기 a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b와 a에만 값이 의존해서 결정될 뿐이지 중간에 경로가 이것인지 저것인지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회곡선을 따라서, 즉 한 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한 바퀴 빙글 돌아서 원래대로 돌아올 때 이것을 우리가 회곡선이라고 부르는데, 회곡선을 따라서 적분한 값이 0이면 그것은 경로에 무관한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의 컬이 계산했더니 0이다. 그럼 이것도 경로에 무관한 케이스가 됩니다.